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 어떤 걸까요? 네, OTT 플랫폼 확장이 가져온 보편적 시청권 제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운데요. 네네. 월트 디즈니 자사인 그 디즈니 플러스가 오는 11월 12일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에 진출한 해외 OTT 그러니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죠. 네. 포함해서 국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OTT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넷플릭스, 왓챠, 웨이브, 티빙, 그다음 쿠팡 플레이, 프라임 비디오, 카카오 TV, KT에서 하는 시즌 등 국내 시장은 이미 이제 포화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올해 2월 OTT 월 이용자 사용자 수를 보면 넷플릭스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었고, 뭐 웨이브, TV,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OTT 서비스 지금 한 곳만 가입한 분들보다는 뭐 두 곳이나 이렇게 중복 그렇죠. 가입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귀가 솔깃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짚으면 좋을까요?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편적 시청권이 지금 침해될 수 있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스포츠 중계권과 관련된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월정액을 내고 가입하는 그 OTT 업체가 스포츠 중계권을 따내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요. 뭐 인기 스포츠 중계권 이제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네. 또 미디어 스포츠 산업의 방향상 뭐 불가피한 흐름이 맞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보편적 시청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보편적 시청권 제약을 이유로 쿠팡 플레이의 도쿄올림픽 중계권 확보가 무산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OTT 업체가 스포츠 중계권을 따내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국내 프로야구의 경우 통신 3사와 포털사,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연합이 중계권을 가진 2023년까지 무료 시청과 재생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입니다. 뭐 비슷한 해외 사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정책적으로 실행한 최초의 국가로서 이제 공영방송 BBC가 포함해서 무료 지상파 방송이 핵심적인 국제대회, 뭐 올림픽이라든지 뭐 등등 국제대회에 대해서 무료로 중계하는 게 사실 문화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는데 지난 2015년 IOC가 유럽 지역 올림픽 중계권 계약을 바꿨어요. 어디로 바꿨냐면 미국의 디스커버리 채널에 독점적으로 판매를 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유럽방송연합이 이제 유럽 지역의 중계권 계약을 체결해왔고 또 이들이 유럽 지역의 지상파 방송의 올림픽 중계를 재판매해왔는데 네. 이번 도쿄올림픽 때는 어떻게 됐냐면 그 디스커버리사가 자회사인 유로스포츠와 유로 온라인 서비스인 디스커버리 플러스를 통해서만 중계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BBC에서는 이전에 봤던 스포츠 중계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중계가 됐고 나머지를 더 보려면 디스커버리 플러스를 이렇게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것도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국제대회는 우리 자국 선수가 나가서 어쨌든 그 경기를 하는 것을 모든 국민이 봤던 환경에서 이제는 돈을 내고 그 플랫폼에 가서 봐야 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보편적 시청권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군요. 과거처럼 사실은 우리가 전파를 통해 가지고 지상파를 통해서 지상파 채널을 통해서 시청을 하는 그런 시대면은 돈 안 내고도 사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가입을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경제적 부담이 맞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매월 뭐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디지털 구독료 서비스가 나가는 비용만 해도 한 10만 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만 가입되어 있지 않거든요. 두세 개를 같이 가입하는 이유가 OTT 기업 간의 이제 콘텐츠 경쟁이 심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또 좋은 품질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뭐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로 인해서 국내 OTT 서비스인 웨이브에서는 이미 제공하던 디즈니 콘텐츠 100여 편을 중지를 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웨이브에서 제공되던 그 이외에 웨이브에서 제공되던 JTBC 콘텐츠도 티빙을 통해서만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 지상파의 OTT, 종편의 OTT를 따로따로 봐야 되는 웨이브와 티빙을 모두 구독해야만 볼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 큰 거죠. 그럼 뭐 아이들 보여주고 싶으면은 뭐 디즈니 쪽으로 간다거나, 맞아요. 뭐 엄마 아빠도 보고 싶은 게 있으니까 따로따로 가거나. 그럼 다 따로따로 지금도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역으로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해요. 이 시장이 그 경쟁하는 체제가 됐을 때 그 안에서 경쟁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뭐 OTT 이제 그 플랫폼이 뭐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그 제작을 늘리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의 자기 전략 서비스를 펼 때 또 과거 좀 경쟁적으로 좀 좋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또 소비자들의 선택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유료 미디어 콘텐츠의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료 방송 가입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뭐 10만 원을 지출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이제 그 콘텐츠 가입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무료 지상파 서비스를 지상파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유료 방송에 가입해야만 저가라고 하지만 네. 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좀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적으로 오랫동안 지적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미디어 OTT를 여러 개 본다고 하지만 그걸 매일매일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디지털 구독료가 불필요한 지출이 굉장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IT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을 끊기 어렵게 만든 것도 문제입니다. 일부 OTT 같은 경우는 PC 홈페이지에서만 구독이나 취소가 가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PC 접속을 장벽으로 만들어서 구독 폐지를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이 OTT들이 연결기기를 대수를 제한을 두면서 가족들과 시청하는 데도 제한을 주기도 한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말씀 듣는 가운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요. 기본적인 통신료 있잖아요. 가족들마다 휴대폰 사용 요금이 있죠. 또 인터넷 사용 요금이 있죠. OTT 서비스 요금이 있죠. 맞습니다. 다 합치면은 적지 않은 부담이거든요. 일반적인 가계 수입에서는. 네. 근데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뭐 OTT 무한 경쟁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정말 공정한 거래 환경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OTT 시장이 도입기를 지나서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소비자 보호를 충분히 하고 있느냐라고 대해서 논의가 좀 활발히 일어나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 OTT가 사실은 구독자만 볼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폐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용자들이 소외되고 그러니까 그걸 구독하지 않는 사람들은 콘텐츠를 볼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지상파 3사는 시청률이 하락되고 또 광고 수입 감소로 인해서 제작비 충당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뭐 이런 것은 드라마 제작이나 편성은 축소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드라마는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건 OTT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겠죠. 지상파의 대부분의 콘텐츠가 예능, 뉴스, 시사, 교양으로 채워지면서 OTT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상파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 시청자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은 또 한 가지 이슈를 더 갖고 오셨다면서요? 네.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디스패치의 비윤리적 사생활 보도 행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뭐 대세 배우 K 배우의 실체를 고발한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확산되면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그 본인을 K 배우의 전 여자친구라고 밝힌 글쓴이가 뭐 본인에게 임신 중지를 조명한다,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 폭로됐고 또 그가 누구냐라는 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밝혀졌고요. 또 그 K 배우라는 사람이 이제 사과문을 통해서 본인이다, 김선호 배우가 본인이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이제 인정하는 보도가 막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면서 그 K배우의 전 여자친구가 누구냐, 그 사람의 신상을 캐는 보도가 또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예. 근데 여성의 이름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디스패치가 어제 단독으로 최아무개 씨에게 묻습니다. 김선호 왜곡된 12가지 진실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여자친구의 실명, 직업, 모든 게 공개가 됐고, 또 그 지인과 나눈 메시지도 재편집돼서 보도가 됐습니다. 피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위법한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 피해자의 이름, 나이, 직업, 문자 메시지 등이 동의되지 않은 채 보도가 되었고, 이것은 분명히 보도윤리에 어긋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양쪽의 주장을 그냥 중간에서 계속 중계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맞습니다.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걸 우리가 다 알 필요도 없죠. 일반 국민들이 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그렇게 내밀하게 있었는지를 다 알 필요도 없는데, 정말 중계하다시피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유명인도 아닌 일반인이 이렇게 사생활이 그대로 드러난다든지 공개된다든지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한 번도 아니죠. 여러 번 나타나고 있고요. 디스패치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석희 선수와 관련돼서 판결문에서 이야기를 갖다 그대로 보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또 지난 2015년에 가수 겸 배우인 김현준 씨와 그 연인이 나눈 문자,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서예지 씨와 김정현 씨가 나누었던 문자, 이런 것들이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쌍방에서 있었던 문제를 한쪽으로 몰아세우는 태도로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조회수인데요. 조회수로만 보기에는 너무 이게 언론이 무뎌진 거죠. 이런 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것이 언론윤리에 위반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무뎌진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상 털기로 조회수를 올리고, 그다음 신상 털기를 비판한 기사로 또 조회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세계일보는 20일날 기사에서 김선호 전 여친 XS 맞나요? 과열된 신상 털기 우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는데, 같은 날 또 이매체는 다른 어떻게 났냐면, 김선호 폭로글 작성자는 방송계 출신 인플루언서라는 기사를 또 쓰기도 했고, 또 이것을 비판하는 기사를 쓴다고 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명인이 필연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주변인이나 사생활이나 이런 걸 다 보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도해서도 안 되고. 근데 그런 보도에 대한 어떤 자율적인 규제, 아니면 이런 원칙들, 윤리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 계속 얘기해도 좀 반복적으로 나와서 저는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근데 포털 역할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그 연예창의 메인으로 이제 사실 이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털을 통해서 전 국민한테 이런 사생활을 또 공개하게 되는 건데, 포털의 카테고리에 뉴스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쨌든 뉴스탕을 통해서 보도가 됐을 때는 이것이 다른 언론 보도로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고 있고, 또 디스패치가 콘텐츠 대유라는 이유로 지금 그대로 저희한테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좀 지금의 포털 뉴스 환경에서 문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 1분 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